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개발한 북극성4 SLBM은 사거리 연장보다는 다탄두화에 더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북한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역시 대남 타격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한 북극성4 시옷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현재 4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미사일이며 현재 추가 기술 개발을 통해 8개의 탄두를 싣는 미사일로 만들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10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신형 SLBM의 길이가 짧아진 것은 현재 심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5,000톤급 신형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함이며 길이가 긴 버전도 제작되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극성 4형을 개발하면서 사거리 연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안다 라면서 탄두 개수에 따라 사거리는 조금씩 증폭시킬 예정이다 라며 이 미사일은 사거리보다는 타격 응징 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물건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극성 4 시험 발사에 대한 지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라면서 미국의 대선을 전후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시험 발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국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SLBM의 최종 완성형으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SLBM인 북극성 5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 진수 예정으로 현재 비밀리에 건조가 진행 중인 핵동력 잠수함에 탑재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서 북한의 SLBM 전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가 데일리 디펜스,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북한의 ICBM과 SLBM 능력, 성능,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 북한의 이 북극성 4형을 데일리 디펜스로 통해서 분석한 것과 똑같은 분석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거리 신경 쓰지 않고 다탄두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기존의 북극성 3형이 최대 2,000, 3,000 이랬는데 이건 오히려 북극성 3형보다는 사거리가 좀 짧아진 것 같다. 왜냐? 길이가 지금 한 2m 정도 짧아졌고 이 굵기가 더 굵어졌으니까 당연히 공격의 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이 상승 단계에서 그리고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연료가 더 적게 탑재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거리가 짧아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덩치를 더 키워서 탄두를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는 실을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핵미사일로 사용되는 그 SLBM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증원하러 들어오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따라서 들어오는 이 미군 전력들,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 전력, 그리고 들어오는 미군 전력들, 이런 것들을 때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ICBM은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SLBM은 한국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의 보장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SLBM이다. 이번 북극성4 시옷은 그렇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미사일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게 가짜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가짜든 진짜든 진짜라고 봤을 때 이 미사일의 외피가 순수하게 금속만으로 이루어져 있나 아니면은 이게 무게의 절감 여러 가지를 강화를 위해서 탄소 섬유가 대폭 적용된 그런 미사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게 탄소 섬유다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탄소 섬유 우리가 이제 케폴라 섬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아라미드 섬유라고 하는 것의 듀퐁에서 나오는 이 브랜드 이름이 케폴라 섬유예요. 우리 방탄 헬멧이라든지 방탄복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 국가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 이번에 이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그런 재질들 그리고 북한이 방탄복도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었죠.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탄복 하면 하나의 디자인인데 여기는 이번에는 북한이 여러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스타일 그리고 중국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이거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북 제재 대단히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 초에
중국이 지금 전쟁도 안 하는 이 마당에 갑자기 긴급 발주를 해서 인민해방군에 방탄복을 140만 벌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140만 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탄복을 주문을 했죠. 그런데 이번 이 북한 열병식에서 북한군들이 중국 스타일의 방탄복을 대규모로 입고 나왔는데 그 140만 벌 속에 좀 잉여물품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의심을 하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사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대북 제재를 뚫고 북한을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 이렇게 깜짝 놀랄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나, 이거 다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일리 NK의 기사에 놀라운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을 2022년에 진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뭐 사실 믿기 힘들지만 어쨌든 데일리 NK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북한의 SLBM은 한국을 노린 그 무기체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쪽하고 저하고 의견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종전선언 웃기는 이야기죠. 두 번째입니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이번 주 일요일 풀릴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근처에 핵실험 감시 정찰기인 컨스탄트 피닉스를 급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핵실험이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미국이 대기 중의 이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집해서 핵실험 및 핵 관련 활동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특수정찰기인 WC-135W 컨스탄트 피닉스를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긴급 전개하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파이슨 71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하는 기체번호 61-2667 미 공군 제55 비행단 소속의 WC-135W 정찰기가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페르시아만 중간선에서 고도 7,000피트를 유지하며 정찰 비행을 수행했는데요. 이 정찰기의 특징이 이란의 핵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미국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1년의 핵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중국의 중재로 북한과 협력해서 관련 능력을 급속도로 증강해 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찰기가 이란 인근의 해역에 투입되자 일각에서는 이란이 합의를 뒤집고 본격적인 핵무장에 나서기 위한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관측도 낳고 있는데요. 과연 이란 정말 핵실험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일요일입니다. 10월 18일. 이 10월 18일부로 대이란 제재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미국은 이 연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반대를 했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냥 무기 팔 거야. 라고 하고 여기 사절단 보내고 지금 뭐 무기 팔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그런데 미국은 니들이 동의 안 해주면 우리 혼자 단독 제재한다. 자, 그래서 이란에 무기를 파는 나라들은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한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콘스탄트 피닉스가 페르시아만으로 간 겁니다. UAE에 배치가 되어서 지금 정찰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핵 활동, 공기 중에 체류하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채집해요. 제논, 크리톤 이런 것들을 이제 채집을 하는데, 이게 포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늄 관련한 뭔가 활동을, 핵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이란이 핵 활동, 뭐 플루토늄 채집 뭐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낳고 있는데, 과연 이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어떤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봐라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지금 갖다 놨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갔는지. 그런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갔는데 증거를 획득하지 못하면 봐라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걸 보냈으면 아마 증거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과거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이라크죠. 그리고 이 또 작전명 오차드를 통해서 그 시리아에 있는 핵시설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폭격을 해버렸었어요. 과연 이번에도 정말로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또 이 F-35를 구매한 마당에 가만두겠는가 또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또 어떻게 요리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대리 체험도 할 수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